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단기 매매 성공하는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강조하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만 알면요, 오늘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아무래도 트레이딩 세계에서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할 게 이거예요. 제가 이제 매매한 거거든요. 오늘 어떻게 섹터가 흘러갔냐면요, 오전장에 신규 상장주가 매우 강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신규 상장주에서 이게 적어 보이지만 10%가 넘습니다. 돌파봉 매매에서 10% 이상 수익을 내고요. 그 다음에 돈이 어디로 이동했냐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소형 제약바이오 쪽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린생명과학이랑 유투바이오 둘 중에 어떤 걸 공략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둘 다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좀 잘 내고 여기서 수익을 냈습니다. 두 개 다 같이 공략해서요. 그리고 나서요, 개별 이슈가 나왔어요. 제약바이오, 중소형 제약바이오 강세 속에요, 이 종목들 이제 이후에 이제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던 수덴텍을요, 신규로 공략한 다음에 이건 좀 크게 봤어요. 이제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크게 봤는데 수익권이 한 7, 8% 정도까지 나오다가 밀리다가 반등했을 때 한 2%, 3%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약바이오가 강했다가요, 이제 장중에 신규 상장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나요? 돈이 어디로 갔냐면요, 조선으로 갔어요. 조선으로 흘러갔어요. 장중에 이슈가 나오면서. 그래서 조선주의 속에 제가 이제 삼형엔텍과 처음에는 삼형엔텍을 집중 공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리고 여기서 수익을 잘 냈죠. 한 5에서 7% 정도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CP 시스템 있잖아요. 중간에 이거 똑같아요. 이 수젠텍에서 개별 이슈 나오면서 급등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 이후에 이제 이게 제약바이오 중소형 대장주로 저는 치고 올라갈 것 같은 흐름이 보여서 이걸 공략했다가요, 크게 봤다가 밀려갖고 보수적으로 청산했죠. 근데 왜 청산했냐면요, 이 제약바이오, 중소형 제약바이오에서 조선으로 돈이 흘러가는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서 가장 먼저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명목상 일단 삼양엔텍을요, 좀 비교적 좋은 수익을 내다가요, 이후에 CP 시스템이 대장주 교체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 나올 것 같아갖고 CP 시스템을 공략하다가 이것도 바로 올라가지 못해서, 이게 일봉상 전고점 돌파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별 이슈 나오고 나서, 조선 관련 개별 이슈 나오고 나서 바로 올라가지 못해서 짧게 2%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동일스틸럭스라고 해서요, 이게 좀 등락률이 좀 크게 잘 나오는 중소형주거든요. 소형주거든요. 이거는 제가 아주 소액으로만 설명드리고자요, 공략을 했는데 상한가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해갖고 밑에서 눌렸을 때 아주 소액으로 잡는 다음에 올라갔을 때 한 평단 한 5% 정도로 매도를 했습니다. 잠깐 설명하자면요, 이거는 소형주로요, 조선이 강했을 때, 특히 명목상 1등,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승할 때, 조선 섹터가 상승할 때는요, 잘 움직이거든요. 보세요. 1차 상승 때 상한가 막 가죠. 이것도 막 상한가 막 가고, 여기 상한가 가고, 그리고 여기서 오늘 121선 지지받고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한가를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유도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려보면요,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매매했는지에 대한 관점을 자세히 풀어 써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과 인사이트는 사실 이거 한 줄이거든요. 오늘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있잖아. 시장이 오늘 하락했거든요. 시장이 흔들릴 때는요, 뉴스 기반 테마의 대장주, 뉴스 기반 테마의 대장주는요, 거래대금 기준으로 본다기보다 상승률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땐 상승률이 좋은 종목들이 매매하기 좋아요. 그 이유도 위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공략해야 한다. 그래서 돈의 이동 어떻죠? 신규 상장주에서 제약바이오, 중소형 제약바이오죠. 중소형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중소형 제약바이오, 그리고 나서 중소형 조선으로 갔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자금의, 한정된 자금, 시장의 자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파악을 해본다면요, 저처럼 이렇게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단타는요, 감이 아니에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돈의 이동을 빠르게 판단하고 인지한 다음에요, 그 속도, 빠른 손가락이 아니라 빠른 판단력이에요. 빠른 판단력을 하고요, 근거가 있는 그런 그 기반으로요, 자신있게 매매하는 싸움입니다. 어쨌든요, 이 내용이 오늘 핵심 인사이트인데요, 이거를 이제 자세히 풀어서 보고 이거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제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매매 루틴을요, 실시간 흐름에 따라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이게 뭘까요? 이거는 돈의 이동이었어요. 돈의 이동을 정말 잘 알아야지만요, 주식 단타에 대해서 자신있게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하락장 속에서 이제 돈의 이동을 좀 파악하는 방법들을 오늘 좀 잘 이해하게 될 텐데, 한번 순차적으로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그러면요,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루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탑다운 분석 프로세스로 보통 장을 임하는데요. 처음에는요, 미국 지수를 봐요. 미국 지수. 미국 지수 보이시죠? 다우 떨어지죠? 하락했죠? 나스닥 떨어졌죠? S&P 500 떨어졌죠? 그래서 미국 지수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오늘 한국 지수도 예상을 하는 거죠. 상태가 좋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안 좋을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전일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나 싶었는데, 그쵸? 지수상요, 둘 다. 근데 미국장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개파락 시작하고 좀 더 심하게 좀 밀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증시 섹터별 흐름을 보니까요, 오늘 제일 많이 AI 반도체 클라우드, 그러니까 고평가 우려로 급락을 했거든요. 특히 엔비디아가 급락이 좀 많이 나왔고요. AI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쪽 섹터가 좋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또 미증시에서 그나마 조금 강했던 거는요, 헬스케어와 소비재 이쪽으로 돈이 좀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상승을 했다는 걸 파악하고 나서요, 우리나라도 국내 시장도요, 한국도 이제 반도체라든지 좀 약간 기관 외국인들이 건드리는 그런 수급주 형태의 섹터들은요, 오늘 좀 좋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내의 주도 섹터는요,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이 주도하는 그런 섹터들보다는요, 불특정 다수가 관심을 갖는 재료 기반, 뉴스 기반 그런 세력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최근에 그런 테마가 뭐였을까요? 신규 상장주 테마라든지요, 제약바이오, 그쵸? 그런 중소형 제약바이오 그런 테마들이 좀 지수가 하락할 때 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수가 상승할 때는요, 대장주가 거래대금을 크게 빵빵빵 터트리는 기관 외국인들이 그런 견인시키는 그런 대장주를 매매를 하는데요. 지수가 하락할 때는요, 이 대장주가 상승률이 좋은,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고 재료가 있으면서 강한 탄력을 보이는 중소형 세력주 위주로, 그러니까 탄력이 좋은 그런 상승률 좋은 종목들 위주로 제가 공략을 하거든요. 그런 걸 제가 명목상 1등이라고 하는데요. 거래대금 기반 대장주보다는요, 상승률 기반 대장주를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입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는요. 이해되시죠?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시황을 한 줄로 오늘 매매 전략, 시황을 어느 정도 읽었잖아요. 시황을 통한 매매 전략을 세운다면요, 이럴 거예요. 오늘 시장이 좋을 것 같나요? 안 좋을 것 같죠? 제가 아까 판단했죠.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수급주, 우량주들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뭐 2차전지 에코프로라든지 반도체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수급주라고 하거든요. 우량한 종목들, 기관 외국인들이 핸들링하는 종목들, 그런 것들은 오늘 좀 약할 거라고 판단을 했고, 오늘 시황이 안 좋으니까 지수가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럴 때는요, 이제 재료, 그러니까 뉴스 같은 그 뉴스가 붙는 그런 재료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테마주라고 하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걸 좀 유의 있게 봐야겠다. 최근에 이런 게 신규 상장 테마랑 그쵸, 제약바이오 그런 테마, 그쪽이 좀 지수가 조정받거나 하락할 때 상승을 했다는 것들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매매 전략은 이랬어요. 대형 수급주는 회피하고요, 오늘 테마나 그런 명목상 1등, 상승률 좋은 1등 대장주가 강하게 치고 나가면은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세에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요, 제가 트레이딩 장전 루틴을 한번 보시면요, 아까 미증시 특징주 봤죠? 그리고 뉴스 테마를 정리했어요. 어떻게 정리했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테마를 정리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제약바이오, 그쵸? 오늘 하락할 거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 신규 상장주, 그쵸? 오늘 신규 상장 관련된 주식들도 개별 주도주로서 오전장에 지수가 하락할 때 돈이 쏠릴 수 있겠구나라고 한번 예상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원전, 조선, 2차전지, ESS 이렇게 봤던 거예요. 제가 이거 뭐 한 거죠? 그쵸? 장 시작하기 전에 미증시 특징주를 보고요, 우리나라 장전 뉴스 같은 거 다 살펴보고 글로벌 뉴스 같은 거 살펴보고 오늘 강세 테마를 예상을 해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쵸? 그리고 나서 주도 테마가 될 가능성이 큰 탑 섹터, 탑 테마를요,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5개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요, 예상을 하고 나서 장중에 실시간 모니터링, 뭘 보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모니터링 하면서 수급, 돈이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를 장전 9시에서 이제 9시에서 그때부터 보는 겁니다. 실제로요, 돈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갔거든요. 신규 상장주 개별 주도주로 봤고요. 오전장에 돈이 여기 쏠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중소형 제약바이오 돈이 쏠릴 때 여기서 공략을 한 거고요. 그 다음 조선에 돈이 쏠릴 때 여기서 공략한 겁니다. 돈이 쏠리는 것들을 따라가면서 매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키포인트를요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돈의 방향을 잇는 자만이 단타에서 수익을 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실시간 관점을 한번 위에 가면서 볼게요. 그래서 장전 루틴 봤듯이요. 제가 신규 상장주 제약바이오 그쵸? 관심을 가졌었죠. 조선도요. 그리고 오전장에 거래대금이 가장 크게 터지는 거 이거 나무입니다. 이제 나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해외 지수, 미국 지수라든지 한국 지수 예상을 해보았죠. 그거는 숲이에요. 일단 큰 흐름을 먼저 예상을 해보고 이제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숲으로. 이해되시죠? 오늘은요 돈의 이동이라는 관점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일단요 돈이 뭐예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오는 거를요 거래대금 상위 그 창을 통해서 보거든요. 실시간요. 그래서 여기를 실시간을 보니까 오늘 오전장에요. 이거 지금 달랍니다. 오전장에 이 세나 테크놀로지 있잖아요. 신규 상장주. 왜냐면 여기 오늘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개별 주도주가 될 수 있어요. 지수가 하락할 때 신규 상장주에 돈이 쏠리면서 개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대금 탑에 이 세나 테크놀로지가 오전장에 치고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제가. 거래대금만 클 뿐만이 아니라요. 탄력도 좋았고 이 조회 순위 상위를 보면요. 여기 또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을 지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대금도 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의 개별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첫 번째로 매매를 했습니다. 이 개별 주도주 신규 상장주 세나 테크놀로지 매매 관점에 대한 디테일은요.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신규 상장주 매매 기법에서요. 자세히 1시간 동안 설명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그냥 핵심만 그냥 볼게요. 보세요. 여기 대금이 얼마씩 몰렸냐면요. 몇백억씩 1분 복상 몇백억씩 몰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돈이 진짜 많이 몰렸구나. 거래대금 상위, 실시간 상위, 시장의 관심을 주목받는 상황, 그리고 시장도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모든 트레이더들이 이 종목에 관심을 갖겠구나. 그리고 양봉이 나올 때 공략을 했습니다. 여기서요. 이해되시죠? 왜 양봉이 나올 때 공략해야 되냐면요. 신규 상장주는요. 음봉이 나올 때 떨어질 때 공략 안 해요.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강한 돈이 몰릴 때 한 방향으로 강하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상승할 때 돌파봉에서 매수한 다음에요. 한 15%에서 던졌어요. 이게 장난 아니에요. 보세요. 얼마 몰렸죠? 300억 정도가 쏠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200억이 넘는 거거든요. 이 색깔이 100억 이상인데요. 엄청나게 쏠린 거예요. 개별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양봉 나왔어. 흐름 보니까 호가창도 보니까 엄청 세요. 양봉 나와. 그래서 여기서 잡았어요. 근데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것도 한 4%인데요. 이게 6%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두 개만 먹었어도 10%예요. 그리고 다음에 어떤 게요? 이거 하나가 9%, 이것만 먹어도 20%가 넘는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간 다음에요. 손절은요. 양봉 시가를 깨지 않으면, 특히 저가는 마지노선이고 시가를 깨지 않으면은요. 탄력 있게 상승할 때 분할 매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과도하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던졌던 겁니다. 그래서 한 15%에서 평균 10%, 12% 정도에서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매매한 관점 알겠나요? 시장이 지금 안 좋고 실시간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거래대금도 크게 터지는 흐름을 보이니까 많은 트레이더들이 여기서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하겠구나. 돌파봉 매매를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규주 매매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요. 어쨌든 오늘 하락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여기에 돈이 쏠릴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지켜보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요. 양봉시 매매가 가능하고 여기서 한 10% 정도 수익권을 내고 매매를 만료했습니다. 눌리면 안 합니다. 신규주는요. 왜 그런지 이전 영상을 보면 압니다. 신규주는 이런 눌림에 안 하고 차라리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요. 새로운 테마에 돈이 안 붙고 이 종목 개별 주도주 역할을 한다면요. 횡보하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하고 치고 올라갈 때 그때 매매를 하더라도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매매를 하더라도요. 이렇게 떨어질 때 매매 안 해요. 그거 하나 익혀두세요. 음봉시 매매 안 한다고 했습니다. 신규 상장주는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매매 포인트를 한 줄로 평가하자면요. 개별 주도주, 신규 상장주에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수급이 크게 들어왔죠. 몇백억씩 들어왔죠. 1분 봉상. 그래서 돌파봉 매매를 했고 단기적으로 10% 이상이 빠르게 나와서 청산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신규 상장주 있잖아요. 그쵸? 그 종목을 매매한다면 그 다음에 대학바이오 쪽으로 돈이 쏠려나가는 것들을요. 이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상위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를 일단 보면서요. 많은 종목들이 어떤 테마의 종목들이 여기 위에 상위에 뜨는지를 보고요. 중소형 제약바이오가 여기 위에서 상위로 막 올라오는 흐름을 보고요. 아까 이 종목도 빠졌잖아요. 그쵸?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조정 흐름이 보일 때 제약바이오가 치고 올라오는 것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동을 하는구나 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인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수 상태는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니까 중소형 제약바이오 쪽에 돈이 들어온다면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가져보고 매매를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죠. 섹터별 자금 유입, 제약바이오 자금이 유입되는 걸 확인했죠. 그렇다면 이제 대장주를 발굴해야죠. 장이 안 좋으니까
거래대금이 빵빵빵 터지는 실질상 1등보다는요, 탄력이 좋은, 상승률이 좋은 명목상 1등 종목에 집중을 하기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들을 두 개를 관심을 가졌어요. 상승률이 좋았어요. 며칠 전 지수가 하락할 때, 지수가 조정받을 때 이 두 종목들이 또 급등락이 심하게 나왔거든요.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도 이게 지수가 하락하면서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특히 그린생명과학이요. 11월 10일 날 코스닥 지수가요, 장중에 조정을 받을 때요, 이게 특징 이슈가 났었어요. 독감 관련 이슈로요. 이때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이날요. 이해되시죠? 이날도 제가 복귀해서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인가? 글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이날 그린생명과학이 강한 탄력을 보였고, 또 장이 하락할 때마다 이게 중소형 관련 이 제약바이오가 그린생명과학이 끼가 좋게 상승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종목을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날 제가 이때 이걸 공략을 했어서 수익을 냈는데, 유튜바이도 그때 상한가를 간 것 같았어요. 한번 볼까요? 네, 보니까요, 그날 이것도 상한가를 가는데 이게 장중에 생각보다 강하게 탄력 있게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이날요, 11월 11일 날. 그때도 그린생명과학이랑요, 이 종목이 두 개에 관심을 가졌는데, 오늘도 지수가 조정을 받으니까 이 두 종목이 차트상요, 제가 봤을 때 눌림목이 좀 오면은 매매를 해볼만 하겠다라고 실시간으로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11일 날요, 제가 이 종목으로 그린생명과학으로 수익을 냈었는데요. 중간에 유튜바이오가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먼저 상한가를 치던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날 매매를 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종목에서 그린생명과학이 더 나아 보이긴 하지만 거래대금이 컸잖아요. 비교적이요. 유튜바이오보다. 탄력도가 이제 근데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1등이 됐고 뭐가 탄력 있게 상승할지 몰라갖고요. 둘 다 분산 분할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이 오전장 고가가 지지가 되는 이 구간에서 산 다음에 한 4-5% 정도 던졌던 것 같고요. 그린생명과학도 올라갈 때마다 3, 5, 7 이런 식으로 던졌던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매매한 관점은요, 오늘 지수 상태가 안 좋다. 그쵸? 그렇다면은 해치성 테마로 최근 움직였던 중소형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식들이 이슈가 부각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기관 외국인 수급 주체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움직이는 이런 세력주들 있잖아요. 중소형 세력주들은요, 아무래도 탄력이 좋은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 그 명목상 1등으로 공략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상승률 1등인지 제가 판단이 안 돼갖고 둘 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보니까 장중에 하나는 10% 이상 상승했는데 하나는 4-5%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린생명 과학의 1등이라는 게 판단이 결과적으로 나왔긴 했어요. 상승률이 이렇게 올라갈 때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게 1등이 될지 모르니까요. 전 둘 다 공략을 해갖고 수익을 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매 포인트를 잠깐 체크를 하자면요, 지수 하락장의 해치성 중소형 독감 관련주 중에요, 그린생명과학, 이게 독감 뉴스 관련해가지고 접근을 해갖고 수익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요, 섹터 자금 흐름, 중소형 제약바이오 쪽에 돈이 들어가는 걸 판단을 하고 대장주, 그쵸? 지수가 안 좋으니까 명목상 1등, 상승률이 좋은 명목상 1등 주로 그린생명과학을요 공략을 했던 거예요. 대장주, 그쵸? 상승률 1등 대장주를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제약바이오 내에서 또 매매를 했는데 뭘 매매했을까요? 수젠텍을 매매했어요. 수젠텍을 매매한 관점은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지수 하락장에서는요, 뭔가 이렇게 재료들이 부각을 잡았잖아요. 재료주들이 부각을 잘 받거든요. 그쪽에 수급이 잘 쏠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수젠텍이요, 이 독감 이슈를 달고 나왔어요. 보세요. 독감 확산 뉴스 나오고 나서요, 이게 특징주 이슈가 또 따로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특징주 이슈가 나오면서요, 어쩌고저쩌고 면역의 변이 확산 10년 엄청난 그 독감이 우려가 된다고 하면서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슈가 나왔을 때요, 제가 들어갔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7%가 나왔는데 제가 왜 여기서 매도를 못했는지 아세요? 원래 욕심을 안 부리고 매도를 하는 게 맞는데, 좀 욕심 부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봉상 상갑수렴 패턴에다가 또 일봉상요, 이 전고점 돌파, 첫 전고점 돌파했다 거래대금도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어때요? 탑 섹터로 봤잖아요. 제가 탑원 섹터로 자금 이동되는 걸 보고요. 그리고 중소형주가 순환을 했잖아요. 아까 그린생명과학이랑요. 근데 이게 첫 전고 돌파하면서요, 대장주 교체를 염두했던 거예요. 왜냐면 오늘 이게 이슈가 났잖아요. 주도 섹터 내에서 나온 그 개별 이슈는요, 대장주 교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평소 때 제가 설명했듯이요. 그래갖고 이게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봤어요. 솔직히 아니면 여기서 한 25%까지 급등하는 거 아니야? 하고 좀 크게 봤던 거죠. 왜냐면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드리잖아요. 아까 그린생명과학에서요,
이 수젠텍으로 좀 더 차트 흐름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대장주 교체되면은 교체된 대장주는 어때요? 상한가 갈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갖고 좀 크게 봤는데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좀 가볍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버텨봤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기까지 밀리고 나서 조금 더 매수한 다음에요. 반동 왔을 때 한 2-3%에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부리다가 이거는요 한 2-3%에서 보수적으로 던졌는데요. 이건 또 왜 던졌는 줄 아세요? 이 제약바이오 테마 내에서요 또 조선 이슈가 나오면서요 조선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던 거를 봤던 거예요. 그래갔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상승할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서 과감하게 던지고 약수익고 처리하고 나서 조선으로 이동했던 겁니다. 그럼 조선으로 이동하기 전에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매매 관점을요. 이게 전고미 신고가 종목이죠. 전고점 돌파죠. 그리고 여기까지 돌파하면 신고가 그렇죠? 여기 보시면 삼각 수렴했다가 이렇게 위로 갈 수 있잖아요.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탄력 있게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거래대금도 어느 정도 유입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1분 봉상 거래대금은요. 테마주일 경우에는 20억 이상 있으면 유의미한 거래대금이라고 판단을 해요. 오늘 수급주가 아니잖아요. 기관 외국인데 그건 80억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이 80억은 장세 좋을 때 수급주로 매매할 때 체크를 하는 거고요. 오늘은요 20억 이상이면은요 중소형 세력주들은요 강하게 탄력이 있을게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해갖고 20억 이상 종목 20억 이상 유입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지켜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개별 이슈 나오면서 그쵸 교체 테만에 대장주 교체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그래서 크게 봤던 거예요. 그렇지만 방금 여기처럼 크게 슈팅 주다가 밀려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 돈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냥 보수적으로 청산을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관점. 그럼 장중에 보세요. 아까 제가 제약바이오까지 상승을 하고 탑원 섹터의 흐름을 보이다가요. 장중에 이런 이슈가 나와요. 속보. 그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조선 원전 AI 반도체에서 차원단의 협력 구축하고 한미 조선 함께 간다. 팩트시티 조선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조선이 부각을 받으면서 이슈가 나오면서요. 이슈만 나온다고 저는 매매를 하진 않는데 이슈가 실제로 수급으로 반영되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조회순위 상위 있죠. 여기에요. 막 조선주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해되시죠? 삼형엠텍도 그렇고 제가 이제 두 가지 종목을 관심을 가졌는데요. 이 삼형엠텍이랑 세진중공업을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두 개가 먼저 치고 올라갔거든요. 다른 것도 상승이 천천히 나오긴 했지만 이 두 개가 먼저 치고 올라가는 걸 보고 평소 때 끼가 좋은 삼형엠텍을 공략을 했는데요. 그 관점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럼요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그쵸? 이게 조금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아까 슈팅 다 같이 나오고 막 급등이 심하게 나왔습니다. 20% 반짝하게 막 급등 나오다가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재급등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재급등을 하려면요 그 전제 조건이요 다른 테마로 돈이 이동이 안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 조선주로 만약에 돈이 이동이 안 됐으면요 재급등을 바라고 홀딩하거나 좀 더 밀리더라도 조금 추가 매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2차 상승이 나오면서 돌파되려면요 아까 제약바이오들이 이 조선주의 수급이 안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한정된 자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신규 상장주, 개별 신규 상장주 엄청나게 많이 흡수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어디로 갔죠? 제약바이오로 갔죠. 제약바이오 쪽에서 돈을 이렇게 빨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주로 이제 돈이 이동되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선 내 이슈가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이 안 되죠, 제가?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이렇게 2차 상승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매도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정된 돈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동하는 게 보였잖아요. 아까 삼형엠텍, 세진중공업 막 등등 조선주 관련 전체적으로 돈이 유입되면서 상승하길래 제약바이오 이제 좀 힘들겠구나 판단을 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조선으로 갈아탄 거예요. 그래서 돈의 이동 관점에서 보면요. 이 섹터 자금 흐름이요. 이 제약바이오에서 조선으로 이동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조선으로 이동했는데 조선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여요. 지수가 상승할 때도 움직일 때도 있고요. 지수가 하락할 때도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근데 지수가 상승하고 움직였을 때는요.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수가 하락할 때는요. 오늘처럼 중소형주 위주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졌던 거고 그중에 삼형엠텍을 이제 매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봤죠? 수젠텍 빠르게 판단해갖고 2-3%라도 던졌습니다. 미련 안 가지고. 왜냐? 테마의 중심이 조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미련 없이 갈아타야죠. 조선주 쪽으로 지금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료 매매할 때는요. 차트 분석보다는요. 일단 자금 이동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삼형엠텍과 세진중공업을 고민을 했었어요. 실시간으로. 왜냐면요. 이거 보세요. 이 두 종목이 상승을 했을 때요. 삼형엠텍이랑 세진중공업이랑 어떻게 상승률이 어떻게 큰가요?
세진중공업이 조금 더 크죠 여기서는요. 근데 거래대금은 삼형 엠텍이 조금 더 크고요. 그래서 이 두 개 다 공략할까 이렇게 고민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평소 때 이 삼형 엠텍이 압도적으로 세진중공업보다 1등주 이익이 훨씬 많았어요. 여기 1등주 할 때, 조선이 강할 때, 중소형 조선이 강할 때 명목상 1등의 흐름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세진중공업이 이슈 받으면요 과거에 보였던 이런 끼들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요 지수 하락해, 그쵸, 재료가 부각받으면서 그런 중소형 위주로 조선주가 상승하기 때문에요. 이런 거 있죠. 대한조선이라든지 시총 큰 거, 뭐 HJ중공업, HD 뭐 이런 그룹 관련된 주식도 있잖아요. 이런 건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요 여기에 이제 유입되려면 기관 외국인 수급들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 그런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중소형 위주로 봤던 거죠. 또 재료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평소 끼, 그쵸, 상승률 측면에서 끼가 엄청 좋았기 때문에 삼형엠텍이 압도적으로 좋았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세진중공업을 하지 않고 삼형엠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첫 돌파 나오고 나서요 지지 맞죠? 분봉상 여기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던질 때 이거 좀 크게 볼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왜냐면 이거 한 번 갈 때마다 상한가 나오거든요. 방한 갈 때마다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상승하거든요. 20% 이상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볼까 좀 고민을 했는데 아까 수젠텍에서 좀 뺏겼잖아요 수익률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도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짜증날 것 같아갖고 그냥 보수적으로 한 5% 이상에서 던졌던 겁니다. 뭐 실제로는 10% 이상도 갔긴 했지만요 5에서 한 10% 사이 분할 매도 했는데 거의 여기서 매도 다 했어요. 그래서 삼형엠텍을 매매를 해서 완료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삼형엠텍이 제가 명목상 1등주로 파악을 해갖고 매매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10% 이상에서 나머지도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전체적인 섹터 이슈가 나오면서, 그쵸? 이 조선 이슈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테마를 형성했잖아요. 그런데 전체 섹터가, 그러니까 섹터 이슈가 테마를 형성시켰잖아요. 그래서 상승률이 좋은 종목을 제가 명목상 1등으로 공략을 했는데 중간에 개별 이슈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종목에? CP 시스템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CP 시스템.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제약바이온에 개별 이슈가 나온 종목들이 나오면서요. 대장주가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하고 수젠텍을 공략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 관점이랑 똑같아요. CP 시스템이 지금 탑1 섹터가 조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형엠텍이 먼저 치고 올라간 명목상 1등이었는데 특별한 개별 이슈가 없기 때문에요. 섹터 이슈로 전체적으로 상승한 거잖아요. 근데 개별 이슈까지 CP 시스템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 이슈로 인해서 탄력이 더 좋아지면서 이게 대장주를 또 대장주 교체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나서요. 여기서 매매를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2%에서 던졌는데요.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야 정고점 돌파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들어오더라고요. 매수세가. 그래갖고 보수적으로 던졌던 겁니다. 그냥 빨리 치고 올라가야 돼요. 이런 가벼운 종목들은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눈치채고 따라오기 직전에요 쥐도새도 모르게 치고 올라가는 게 이런 좋은 세력주들의 특징인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제가 보수적으로 2%에 던졌던 겁니다. 그럼 이거 매매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게 대장주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 섹터 이슈가 있는데 개별 이슈까지 나왔잖아요. 부각됐잖아요. 그리고 수급이 유입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고가 돌파 구간이기 때문에 또 한번 치고 올라가갖고 강한 탄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갔지만요. 여기서 이 전고점 부분에서요. 화끈하게 가지 못해갖고 빠르게 2% 수익을 청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조선주에서 제가 핵심 그런 포인트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이 양지수 하락장 있죠. 양지수가 하락할 때는요. 기관 외국인들이 그런 수급이 들어오는 것보다는요. 불특정 다수, 재료가 있는 종목들의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테마 내에서도 재료가 있으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그 불특정 다수가 핸들링하는 그런 중소형 세력주에 집중을 해보는 게 좋고요. 그럴 때는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갖고 명목상 1등주에 집중하는 게 좋은 결과를 내릴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에 많은 개인들이 이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데 그런 개인들 있죠. 억대 이상에 있는 개인들이 100명만 모여도 이게 탄력 있게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명목상 1등에 집중한다라는 관점, 그리고 중간에 개별 이슈가 나오면 대장주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체 가능성을 염두하고 매매를 했지만 바로 돌파를 못해갖고 보수적으로 청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수익 매매 기법에서 자세히 좀 다루긴 할 텐데요. 이 이슈 있죠. 이건 세력주라고 할게요. 이런 세력주들이요. 좋은 차트 구간에서요. 좋은 차트 구간 있잖아요. 이런 데 있잖아요.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고 돌파죠. 그럼 이 전고점이 돌파한 데가 또 지지가 되죠. 그리고 여러 지지선들이 겹쳐있는 구간이었어요. 삼형엠텍이요. 주봉상으로도 보시면요. 어때요? 신고가 돌파, 눌림 61선이 지지받고 다시 돌파죠. 근데 이 고가 돌파한 구간이 지지받는 구간이었어요. 최근이.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슈까지 부각되면서 상승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차트가 좋은 구간에서 이슈가 나오죠? 이슈와 결합되죠? 그러면 탄력 있는 급등을 잘 보입니다. 세력주들이요. 그래서 차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슈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강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하나 인지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 매매할 때는요, 지지저항 같은 것도 살펴보면서요, 좋은 차트 구간에서 이제 새로운 이슈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하고 나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형엠텍도 오늘 보시면요, 이 전고점 돌파, 지지, 돌파, 그리고 이 전고점이 지지가 되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명목상일 때 이거는 건드리진 않는데 잘 그냥 보여드리려고 오늘 설명할 겸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 동이스틸럭스라는 종목이 조선 쪽에서 되게 가벼운 종목이거든요. 시총이 진짜 작아요. 가벼운 종목인데요. 그냥 조선 이슈가 부각되면요, 밥 먹듯이 상한가를 가요. 밥 먹듯이. 그쵸? 상한가 엄청 갔죠? 이때 상한가, 이 빨간 게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엄청 갔죠? 그리고 최근에 전고점 돌파하는 척 하면서 또 상한가 갔죠? 그리고 나서 하향 추세 속에서 오늘 상한가 갔죠? 제가 오늘 하향 추세 속에서 상한가 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121선 지지 구간이었고, 첫 지지 구간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이때 상승 추세 전환이거든요. 이게 이제 주봉으로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주봉으로 보면요, 이게 이 보세요, 장기 이평선들이 다 돌파되죠. 여기서 강한 거래대금이 유입되면서요. 그래갖고 추세 전환을 한 거고요. 그 다음 눌린 다음에 모든 이평선들이 수렴했죠. 그리고 나서 2차 상승 나왔죠. 1차 상승 상한가 엄청 났습니다. 조정받고 장기평선이 이제 지지가 저항이 되죠. 저항이 지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나오죠. 이 정고점에서 부딪히죠 몇 번. 그리고 기간 조정 나오고 다시 상한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샀잖아요. 그리고 상승 추세가 나온 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고 볼린저 추세 수렴하면서요,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하나 싶더니 밀려버리면서 하락 추세로 갔죠. 그러면 여기가 저항대가 이제 추세 하락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주도주들은요,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면서요,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거든요. 이 하락 추세 가는 과정에서요, 상한가가 잘 나오는 구간이 첫 121선 그 지지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핑크색 지지 구간이 이슈가 부각 받으면서 보세요, 거래대금이 좀 유입되면서 상한가를 갔던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과 121선 지지 기법입니다. 이 기법과 이슈와 맞물릴 때는요, 이렇게 세력주들 같은 경우는요, 상한가 이렇게 많은 종목들은 다시 한번 상한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 매매 기법 할 때는요, 뭐 눌림 같은 데서 기법을 하는데 기법 적용이 잘 되는 그런 구간에서 접근을 해요. 차트적으로. 그리고 나서요, 그때 이슈가 나왔을 때요, 이슈의 강도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이슈냐에 따라서 수익률을 조금 더 크게 볼 거나, 아니면 같이 다 올라가는데, 조선이 올라가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 덜 천천히 올라간다 그러면은요, 보수적으로 던지기도 하고, 이런 건 수익 매매 기법에서 중요한 건데, 어쨌든 차트와 이슈와 결합이 됐을 때 이렇게 주가 급등이 나올 때는요, 화려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제 전략대로 매매를 잘했죠? 보세요, 대응치 수급주 회피했죠? 그러면 테마 대장주에 단기 집중을 하기로 했는데, 재료가 부각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테마주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지수가 하락하니까 면목상 대장주, 상승률이 높은 대장주에 단기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선주들이 마지막으로 상승을 했을 때 여기서도 역시나 탄력도 위주로, 그쵸? 탄력도 위주, 명목상 1등 위주로 매매를 했던 거고요. 그 중에 삼형엠텍 매매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개별 이슈가 나오는 CP 시스템이 대장주 교체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하고 매매를 했지만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갖고 보수적으로 청산을 한 거고요. 그리고 동이스틸럭스가 아까 121선 첫 지지 구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도 시총이 비교적 작은 명목상 1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한번 소액으로 매매해본다면 실제로 상한가 가는 모습들 한번 체크해보고 설명드리려고 매매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아까 여기 섹터별 자금 유입, 제약바이오에 유입이 됐다가요, 그치, 제약바이오에서 나갔죠? 그리고 차트도 빠졌잖아요. 그리고 그 나간 게 어디로 갔죠? 모니터링 해보니까, 그쵸? 섹터 자금 흐름 보니까 조선으로 갔잖아요. 이슈가 나오면서. 그쵸? 그래서 조선에서 자금 이동된 것들을 팠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미련을 가지지 않고요, 조선으로 이동을 했던 거고, 그럼 조선에서 뭘 공략했어야 될까요? 평소에 뭐 HD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거 했나요? 그런 거 안 했죠? 왜 안 했죠? 기관 외의 수급들이 오늘 좋지 않으니까, 지수가 좋지 않으니까, 그쵸? 그런 거 안 하고 불특정 개인 다수들, 큰 돈 있는 개인들도 많거든요. 막 1, 2억씩 뭐 몇 억씩 매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결집되면요, 중소형주들도 탄력있게 잘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있는 상승률 좋은 명목상 1등 대장주를 이제 매매를 했던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자금의 흐름에 따라, 시황에 따라,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따라다니면서 매매를 했던 것들 관점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의 시장 뷰는 뭐죠?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돈의 흐름을 잘 읽어내야 돼요. 돈의 흐름은 특히 하락장에서 중요해요. 하락장일수록요,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그 테마주 이동은요, 빠르게 순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재료가 있는 그런
테마 중심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개별 주도주로 신규주, 그렇죠? 시황을 읽고 신규주에 돈이 들어올 수 있겠다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하고, 신규주에서 제약바이오로 움직이죠. 지수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중소형 주식, 중소형, 그렇죠? 중소형 쪽, 세력주 종목 중심 위주로요. 제가 제약바이오 탄력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빠지고 뭐가 들어갔죠? 조선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조선으로 또 탄력 있는, 시장이 빠지니까 탄력 있는 그런 것들이 재료 부각이 되면서 집중을 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매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개의 흐름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요. 그런 사람들은 저랑 매매 관점이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때 수급주 장세, 지수가 좋을 때는요, 거래대금이 큰 실질상 1등 종목으로 매매를 많이 하라고 하고요. 오늘처럼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는요, 상승률이 좋은 명목상 1등 위주로 매매를 하라고 그래요. 물론 거래대금도 크게 빵빵 터지면서 상승률도 좋다. 그럼 이게 찐 1등주라고 이것만 매매하면 되는데요. 그런 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명목상 1등, 그쵸? 시황이 오늘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재료 베이스, 재료가 있는 그런 명목상 1등 종목 위주로 매매를 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조선이 아니라 그 지수가 좋았어. 그리고 기관 외국인 수급들이, 조선 이슈가 부각되면서 기관 외국인 수급들이 좋은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다. 그렇게 됐다면요, 제가 기관 외국인 수급주,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막 이런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무거운 종목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황에 맞게. 왜냐면요, 대형주, 특히 기관 외국인 수급주들이 이제 그런 종목, 큰 대형주로 수급이 들어가면요, 중소형 종목들은요, 수급이 안 들어와요. 개인들도 매매를 안 하고요. 저 같은 사람들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금 쏠림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시황에 따라서요, 판단을 해야 됩니다. 대장주, 실질 1등으로 할지 명목 1등으로 할지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익절을 할 때, 그리고 또 손절을 할 때 미련 없는 손절. 아까 제약바이오에 계속 붙잡고 있으면 되나요? 돈이 조선으로 이동한 게 뻔히 보였는데 제약바이오 다시 상승할 거라는 희망 고문을 가지면서 미련 가지면서 오히려 추미하거나 손절 안 하거나 막 이러면은 그런 잘못된 매매겠죠? 빨리 미련 없이 손절을 하는 판단력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제약바이오를 그대로 붙잡고 있었던 경우라면요, 아까 말했듯이 2차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걸 기대 갖고 만약에 또 매수했다면요, 조선에 수급이 이동을 안 했다는 것들이, 이동을 안 했으면 그렇게 해볼 수 있었는데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이동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자르고 조선 쪽으로 가는 게 맞았던 겁니다. 그럼 제가 글로 설명드리고 말로 설명드렸지만요, 실시간 그러면 모니터링, HTS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신다면요, 아까 말했죠, 주도 섹터 파랑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저 이 두 개를 좀 중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도 섹터 파악할 땐 거래대금 상위, 그쵸? 그리고 나서 실시간 종목 순위 상위. 여기에 올라올 때 1위부터 5위까지 올라올 거 아니에요. 10위까지는 보는데요, 여기까지 올라올 때 여기에 뭐가 많이 포함이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테마를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합니다. 눈에 딱 보고 알아야 돼요. 이게 뭐지? 이러면은 그거라면은 힘들어요. 여기 있는 종목들이 어떤 테마에 속하는지, 최근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상승했는지, 어떤 섹터인지 모른다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 매매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조건이 안 갖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 끝나고 나서요, 테마랑요 특징주 같은 거 복귀하면서 다 정리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익혀져요. 한두 달만 하다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 모르신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기 보시면은요, 세력주 매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세력주 매매가 뭐죠? 아까 재료가 나오는 종목들 있죠. 재료가 부각되면서 상승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세력주 매매할 때는요, 뉴스창, 이 뉴스창이랑요 호가창에 집중하면 편이에요. 이 뉴스창이랑 호가창이요, 차트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차트 있죠. 차트보다는요, 이 뉴스와의 호가창의 힘의 강도를 좀 더 보고 중요시 생각하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가창과 뉴스를 보면서 여기에 분봉 같이 차트를 참고하면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봉이랑 분봉. 예를 들면 일봉은 여기 도박 구간이죠. 그리고 분봉의 그런 거래대금 유입 정도의 흐름을 보고요, 이 호가창의 통해서 힘을 강도를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세력주 매매가 아니라요, 반대로 수급주 매매, 그럴 경우에는요, 뉴스창이나 호가창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세력주 매매는요, 재료가 섹터 재료든요, 테마 재료, 그러니까 테마 재료든요, 개별 이슈 재료든요, 달고 나와야 돼요. 그거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게 달고 나와야지 무조건 매매할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뉴스가 없다, 재료가 없다, 그럼 세력주 매매는 안 합니다. 거의 웬만하면은요, 뉴스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 필요해요. 섹터 재료 또는 개별 재료. 그치만요, 수급주 같은 거 있잖아요. 가령 이제 수급주의 대표적인 게 SK 하이닉스가 있죠, 반도체. 이때 상승할 때 꼭 뉴스가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뉴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수급주는요. 수급주는 뭐가 중요하다? 그쵸?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더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봉과 분봉을 더 차트를 좀 더 유익있게 봅니다. 이런 호가창보다는요. 호가창이라든지 이런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차트와요. 그런 프로그램 매수 현황, 기관과 외국인 매수 현황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주 매매할 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수급 현황,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외인의 그런 매수세 현황 이건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뉴스가 없더라도요. 상승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그 강력한 주도 섹터라면요. 왜냐하면 이전에 있던 그 파급력 있던 뉴스들이요.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요. 의미 있는 돈의 이동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느냐. 아까 제가 이 두 개로 기본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긴 한데요. 조금 더 보완시키고자 하면 저처럼요. 매번 강력한 테마라든지 섹터를 정리해 갖고요. 이렇게 섹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종목들을 넣는 거예요. 뭐 10개 넣어도 되고 5개 넣어도 되고 본인 역량에 따라서 넣으면 되고요. 의미 있는 종목들 위주로 넣으면 되고요. 의미 있는 돈의 이동은요. 만약 여기서 돈이 엄청나게 여기서 거래가 터졌다가 차트도 안 좋아지고 돈이 빠졌다. 근데 조선이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가 강해지고 있다. 의료 AI랑. 그러면 이쪽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된다. 일단 거래대금 상위, 실시간 종목순위 상위로 판단하고요. 실시간 종목순위 상위에 올라갈수록 대장주의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요. 그 종목에 해당되는 내가 평소 정리했던 테마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테마로 가요. 테마로 갔어요. 그런데 그 종목이 예를 들면 ABL 바이오라고 할게요. 이거 하나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한다. 그러면 이게 여기 테마에 돈이 들어오는구나. 그때 대장주로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 있는 돈의 이동은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거래대금 상위와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상위를요. 기본 베이스로 잡고요. 자기가 정리했던 테마 전광판에서 돈이 흘러가는지 유입이 되는지 파악을 하고 나서 그게 전체적으로 상승하는지 파악하면서 그 종목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테마의 강도, 테마가 확산이 많이 됐기 때문에 테마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때 여기서 상승률과 등락률을 통해 갖고 오늘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할지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여기 의미 있는 돈의 이동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지수 하락 시에는 제가 테마주 위주로 매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테마주 중에 이제 그린생명과학 같은 경우는요. 1분봉이거든요. 이게 1분봉이거든요. 1분봉상 이 검은색이 2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25 이상, 이 색깔 이상이 최소한 나와야지만이 제가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색깔이 15억, 2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25억 정도 되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래대금 기본적인 거래대금은 충족돼야지만이 제가 접근하는 거고요. 양지수 상승 시 보통 거래대금 80억 이상 수급주. 근데 오늘 양지수가 상승하지 않았지만 ABL 바이오 있잖아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요. 어때요? 이게 100억대거든요. 이게 몇 억이죠? 한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 100억, 80억 이상 이 색깔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제가 눈으로 좀 표시하기 바로 시각적으로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건데요. 어쨌든 요 색깔이 뜨게 되면요. 80억 이상이거든요. 최소한 수급주 같은 경우는 80억 이상이 나와야지 매매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제가 장중에는요. 실시간 모니터링을 이런 관점에서 하는 거고 이 네 가지 관점에서요. 돈의 이동 파악은요. 아까 말했다시피요. 테마 전광판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대장주 같은 경우는요. 요런 거 아까 말한 돈이 얼마나 수급주가 강할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돈이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이제 테마주가 강할 경우에는 최소한 20억 이상 들어오는 것들 중심으로 본 다음에 그 종목들을 따라가면서 보고 관련 테마들을 살펴보면서 돈이 많이 들어왔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이동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종목들을 매매하고 나서요. 실제로 이제 복귀를 하는 거죠. 복귀를 해갖고 내가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내가 뭘 보완하겠다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점은요. 그래서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는요. 특히 중요해요. 돈의 방향이요. 상승장에서는 반도체가 계속 이끌고 상승하거나 그쵸? 2차전지가 계속 이끌고 상승하거나 그래서 주요 그런 섹터 이동이 별로 안 나타나거든요. 돈이 한 곳에 집중돼갖고 이렇게 조금 더 돈이 이렇게 재빠르게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는요. 돈이 테마 순환이 좀 자주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일수록요. 돈의 방향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결론과 인사이트를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뉴스 기반 테마의 대장주, 그쵸? 그건 상승률 1등이잖아요. 그걸 공략해야 된다. 뉴스 기반, 그쵸? 그리고 돈의 이동이 파악돼서 신호를 감지하면요. 미련 없이 나와라. 아까 제약바이오에서 돈 나가고 조선에서 돈 몰리는 거 보면 조선 쪽을 매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에서 미련 없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타는 감이 아니라 이 속도와 근거의 싸움, 그쵸? 이 손가락 속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판단력의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제가 오늘 설명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어느 정도 많이 있다면요. 자신 있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만약에 손절을 한다면 원칙에 맞게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돈의 이동을 파악하려면 실시간 조회 창을 통해서요.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처럼요. 그쵸? 여기서 10% 내고 나서 이제 쭉 빠지고 다른 쪽으로 돈이 이동 갔을 때 파악하는 거죠. 명목상 1등 파악하고 이 둘 어떤 거 강할지 모르니까 둘 다 보수적으로 공략했는데 중간에 둘 다 수익을 봤는데 이제 이건 공략을 안 했잖아요. 이걸 공략한 이유가요. 이게 상승했게 거래대금 유입이 되면서 상승 탄력을 보일 것 같고 여기서 2차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해갖고 여기서 공략을 했는데 바로 밀려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가 다소 고점이기 때문에 빠르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손절 능력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렇게 이거보다 차트가 좋아지는 개별 이슈 부각되는 이 종목이 수젠텍이 1등으로 대장 교체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나서 들어간 다음에 교체된 1등주는 더 강하게 상한가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고점도 돌파했죠. 첫 아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좀 크게 봤는데 생각처럼 밀리지 않는다. 근데 왜 더 안 던졌냐? 다른 쪽으로 돈이 이동되는 걸 제가 인지를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돈이 이동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해갖고 좀 버텼는데 그리고 조금 더 샀는데 근데 여기서 던진 건 뭐냐? 조선의 이슈들이 나오면서 조선주들이 다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럼 과감없이 털고 제약바이오 2차 상승 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빠르게 판단을 하고 나서요. 그러면 삼형엠텍 평소 조선에서도 상승률 탄력이 좋은 삼형엠텍이 지금 차트도 좋고 그쵸? 차트도 좋고 그리고 이슈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게 평소 끼가 좋아서 1등 흐름을 잘 보였기 때문에 상승률 1등 흐름을 잘 보였기 때문에 재빠르게 판단을 해갖고 매매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거 매매한 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눌리고 새롭게 개별 이슈가 부각되면서 또 대장주 교체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CP시스템도 전고점 돌파 구간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접근했는데 생각보다 약해서 전고점에서 빠르게 돌파 안 나오기 때문에 매도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두 개를 매매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동일스텔럭스가 아까 121선 지지였잖아요. 그리고 오늘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종목들이 지금 차트 아까 기법 봤죠? 121선 지지에서 또 한번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소액으로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해봤고요. 실제로 5장에 NK랑 더불어 같이 가벼운 종목이거든요. 둘 다 지금 시장 안 좋다 보니까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NK도요. 아주 거래대금이 작아요. 상한가를 갔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도 그런 좀 명목상 1등 흐름을 보였던 그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돈의 흐름 관점대로 물 흘러가듯이 매매를 했던 겁니다. 돈의 흐름 관점을 읽고 물 흘러가시듯이. 예, 한동안 제가 멤버십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요.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요. 어떤 영상을 올릴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설명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들을요. 제가 나중에 라이브라든지요. 그 열혈팬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 위주로 열혈팬 이상 그 가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요 제가 텔레그램에 초대를 해갖고요 실시간 매매 관점들을요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혈팬 가입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열혈팬 그 멤버십 영상에다가요 댓글 달아주시면요 제가 텔레그램만 초대해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시면 되고요. 실제로 여기 텔레그램에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설명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실시간으로 설명했어요. 실시간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본인이 제가 생각하는 관점들을 한 번씩 고시고 보면서요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라이브도요 이제 팬 이상 분들을 위해서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거는요 이것은 뭐냐면요 돈의 이동이죠. 돈의 이동 이것을 정말 잘 판단하는 능력이 올라간다면요 주식 단타가 그래도 비교적 수월해진다고 저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